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 이창근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30일, 경자년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내년에 신축년이 도래하는데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올해 10대 뉴스를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올해 이렇게 우리가 힘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구나 생각하시면서 내년 신축년에는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각자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가운데 더 큰 꿈을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는 뭐니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1의 뉴스는 단연코 코로나19일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코비드-19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역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올 초 저도 4.15 총선 치를 때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요. 사람들을 뵙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명함도 자유롭게 나눠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힘든 거는 둘째치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서민경제,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그곳에 종사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벌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2분기라고 얘기하지만 내년 2분기가 4월일지 5월일지 6월일지 특정월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우리나라가 외교 정책에서 실패한 지금의 사태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증명해 주듯이 미국, 영국을 비롯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은 백신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마 가장 분명한 근거라고 저는 제시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백신에서 점점점 멀어져가고 여전히 국민들은 백신 없는 그러한 공간에서 길게는 최장 6개월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국민들의 경제를 어렵게 했지만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가 코로나19의 백신에까지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연말이면은 함께 희노애락을 겪었던 분들과 송년회라는 그러한 어떤 단촐한 모임이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제1의 뉴스, 탑 뉴스는 코로나19로 매듭을 지어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부동산 대란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부동산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부동산 하면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 발표를 할 때마다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신조어, 여태껏 들어보지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그러한 나라에서 새로운 신조어, 영끌이라는 그러한 신조어까지 탄생했죠. 무려 24번의 대책을 발표하고도 부동산은 정부의 뜻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부동산이야말로 재화인데 여러분들이 흔히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보통의 재화하고는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볼펜,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면은 그만큼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공급이 많으면은 그만큼 공급을 또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럼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러한 재화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런가요? 부동산은 건설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재화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볼펜 가격, 아까 말씀드린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측도 가능합니다. 왜? 그만큼 가격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 가보시면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유형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단일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격 구간이 쉽게 말해서 레인지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정책으로서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을 원리로 말하면 수요 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가격 형태라도, 세로축의 가격이라면 어떤 가격이라도 수요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거죠.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피해가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가고 말았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정부의 재화는 저는 항상 한정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만큼은 시장 원리에 충실하고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재정을 쏟고 힘을 쏟아야 될 부분은 타켓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부동산 그런 도시경제학에서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신혼부부나 대학생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나 이러한 부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시장을 잡겠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정부 정책 위에 움직이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한 시장 원리 참으로 망각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미국 대선을 뽑았습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아마 우리 국민들처럼 미국 국민들도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혼돈의 세월을 보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트럼프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존재하겠죠. 우리나라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요. 제가 바이든과 오바마라는 책을 얼마 전에 집중 독서를 했는데요. 정말 숙독을 하면서 새로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바이든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약골 또는 수다쟁이 또는 나이 많은 어르신, 그러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은 오바마와 함께 미국을 8년 이끌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본인의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팀플레이, 나라를 정말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무역 질서, 세계 경제 흐름, 세계 외교 이슈,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다시 정상화의 길을 걷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고요?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처해 있는 공통의 이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러한 파리 기후협약과 같은 그러한 국제 질서에서 함께 대처해야 될 그러한 공동의 과제에서 탈퇴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미국 대선을 바라보며 바이든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국제 질서 정상화의 길 그렇게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미국 대선과 더불어서 네 번째 뉴스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사전 예고와 동일하게 정말로 남부 공동 연락사무소 우리나라의 세금이 투입되어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보란듯이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기만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했던 대화와 협력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싫다는데 우리의 정부는 우리의 통일부 장관은 나서서 북한에게 뭘 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힘든 상황에 북한은 싫다는데 자, 미국 대선과 결부지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회담 중에서도 미국이 우선이지 우리나라의 이익은 아랑곳 없는 회담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왔느니 북핵 문제가 해결됐느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와 더불어서 북한 네 번째 뉴스로 선정한 북한 아마 새로운 국면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미국 민주당은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더 확실한 개입 정책, 인게이지먼트 팔러시를 펼칩니다. 그것은 뭐냐? 북한이 검증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제 무대에서의 공동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핵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에서 출발합니다. 대화 타협이 아닙니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바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화 타협과 교류와 협력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바라볼 때는 문재인 정부처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민생과 북한의 정부를, 북한의 군부를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물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용어를 쓰듯이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북한의 민생과 북한의 정부, 군부를 분리한 그러한 대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정말 쇼킹한 사건이었죠. N번방 사건. 수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연루가 됐었죠. 그리고 그러한 리스트가 완전 공개될 때 얼마나 큰 파장이 일지 당시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다 접했을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N번방의 주도자들이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인터넷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익숙하고 게임에 익숙한 그러한 10대들, 20대들, 10대들이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인터넷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N번방 사건 같은 게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법 개정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하듯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를 신고하고 고발하고 감시자로 나서는데 왜 그러한 신고와 고발을 받고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러한 해결해야 될, 나서야 될 그러한 기관에서 손 놓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N번방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시민들이, 여성단체들이 더 감시자로 나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리셋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6번째 뉴스입니다. N번방 사건에 연이어서 권력형 성범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미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 고인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 그리고 오거돈 전 시장, 정치권 미투로까지 이어졌었죠. 그리고 정치권의 미투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계기가 돼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책, 과연 그러한 대책이 사후 약방문처럼 얼마나 효과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인들이 모두가 다 스스로 더 자중하는 그러한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연이어 또 범죄 뉴스를 저는 다시 뉴스로 잡았습니다. 이춘재, 조두순. 이춘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접했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을 잡지 못했죠.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결국 이춘재가 이제서야 검거하게 됐고 자신도 다 시인을 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우리가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결국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사건을 보면서 이 세상에 거짓은 없다 하는 걸 다시 알게 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은 앞으로 더 할 것이고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의 힘에 의해서 범죄도 더 치밀하게 전개되겠지만 이러한 과거에 묻혔던 범죄 또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두순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제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조두순 출소를 전후로 해서 언론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론이 잠잠해졌습니다. 조두순, 제2의 조두순 또는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모두 다 감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내 아이, 너 아이 할 것 없이 그러한 범죄 앞에서는 우리 성인들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저도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으로서 다시 재충전을 하고 열심히 시민들을 만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무를 보고 있는데요. 4.15 총선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원인 진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반성, 사과 다시 드립니다. 이제 다시 정강정책도 바꾸고 저도 정강정책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국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4.11의 총선의 아픔 넘어서 내년부터 이어지는 선거의 연속, 4월 7일 재보궐선거, 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역시 당협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총선까지는 아직까지 3년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시듯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지만 국회에서부터의 개헌 저지선, 국회에서의 악법, 국회에서의 입법 독재, 국민 여러분들이 남은 3년여 시간 동안에는 함께 감시자가 되어서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9번째 뉴스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장관이신 분이죠. 오늘 후임으로 박범계 의원이 장관 지명이 됐는데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추윤 갈등,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검찰개혁이라는 대명분 하에 벌어진 온갖 독재, 국회에서는 입법 독재, 행정부에서는 행정 독재 자행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수처 출범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만약 당초의 목적대로 정상적으로만 간다면은 검찰개혁, 저희 국민의힘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저희 국민의힘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정경심 교수 사건, 그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사모펀드 문제에서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등등 얼마나 많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과연 검찰개혁이라고 그들이 자행할 만큼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떳떳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 밤낮으로 일만 하고 공직에 임명될 때 선서를 하고 서약을 하고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럽지 않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서명하고 서약하신 공직자들, 여러분들을 범법자로 내몬 그러한 사건이 이 정부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원전 폐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정말 책임 있는 위치에서 잘못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말없이 묵묵히 일해온 우리 공무원들도 옥죄는 그러한 게 과연 검찰개혁입니까? 다시 말해서 추윤 갈등, 검찰개혁을 정말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뒤덮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지만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열차는 떠났습니다. 공수처 출범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은 이미 조직 개편을 단행해서 내년 1월 1일 새로운 거대 공룡 조직으로 탄생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함께 감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마무리, 과연 검찰개혁 어떻게 또 진행될지, 또 다른 박윤 갈등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선정한 10대 뉴스, 2020년 경자년 10대 뉴스는 이렇게 총 10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어떤 사건이 주마간등처럼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였던 4.15 총선이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다시 사랑받고 여러분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혼신의 힘을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더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저 역시 내년 한 해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 한 해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깃들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신 신축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